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율표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주기율표. 주기율표라는 것은 우리 우주 모든 물질의 기초 재료인,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데 기초 재료인 원소들 사이에 주기적으로 공통적인 성질이 반복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걸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걸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입니다. 지금은 뭐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뭐 16세기, 17세기부터 뭐 18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원소들을 보고 규칙성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브와지에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데베라이너, 쌤이 글자를 못 써갖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뮬렌즈,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멘델레예프, 자,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의 부족한 점을 완성시킨 모즐리, 요 5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즉 선대 과학자들이 찾아낸 물질과 원소의 성질들을 분석해가지고 요놈 성질이 비슷하네, 저것 비슷하네, 이것 비슷하네, 이렇게 소규모 집합으로 원소들을 모아놓고 그 모은 원소들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단계별로 발달하면서 주기율표가 완성됐습니다. 이 멘델레예프 이분이 주기율표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험적으로 현대 이론적으로 완성해낸,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이론적으로 완성해낸 주기율표하고 거의 흡사한 주기율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멘델레예프를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먼저 라부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부아제는 18세기 중엽 사람입니다. 18세기 중엽. 이 양반은 원소라는 개념, 즉 원자라는 개념을 뭐 좀 도입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원자 분자 구분 없이 물질들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 묶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룹핑을 했어요. 그룹핑을. 그래서 뭐 기체는 기체끼리, 금속은 금속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뭐 하기 시작했다?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를 전체 집합 U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안에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요놈은 요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집합 A. 저런 놈들은 저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B.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룹핑. 자, 주변에 있는 물질을 비슷한 성질이 있는 놈들끼리 모아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라부아지에는 중학교 때 배웠지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데베라이너 내려갑니다. 데베라이너는 라부아지의 후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걸 보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해냅니다. 원래 창의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지식에다가 하나 더 얻는 겁니다. 요거 하나 더 얻는 겁니다. 요게 창의력이고 발명이고 발견입니다. 내 앞사람이 요까지 해놨는데 내가 요걸 하나 더 얹었다. 손가락을 하나 더 얹었다. 요게 또 다른 발명이고 발견이고 창의력입니다. 따라서 창의력이 지금 우리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창의력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BTS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여러분 아실 때 K-팝, 요즘 K-드라마, 좀비도 킹덤 혹시 보시나요? 그건 난 만화로 봤는데 좀비라는 시리즈물이 개념이 서구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우리나라적 요소를 덧붙여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좀비 빅히트 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꼭 봐야 될 드라마였고 킹덤 뜬다 그러는데 이렇듯 창조는 기존의 지식에다가 나의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없으면은 기존 지식에 대한 이해나 암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창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99% 힘듭니다.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도 요게 있어야지 제조가 되고 현실화시키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세월 동안 만들어진 지식을 암기하고 외우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창의는 절대 그냥 맨땅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훨씬 1000배, 만배 유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의력을 강조하는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데베라이너 이 사람도 라부아지에의 분류하는 걸 보고 자기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독특한 공통성을 찾아냈어요. 독특한 공통성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모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원소들도 있고 분자들도 낀 게 있고 좀 중구난방입니다. 원자와 분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니까 원자론, 분자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니까 하여튼 주변의 물질들을 성질이 비슷한 놈들끼리 묶었습니다. 원소들을. 누구처럼? 라부아지에처럼. 묶어놓고 보니까 좀 특이한 성질들이 공통성이 나타나더라. 특이한 공통성이 나타났어. 뭐냐? 이 B 이꼴 A 플러스 C의 공식이 성립하더라. 어떤 것들 중에서
성질이 비슷하다고 해서 A, B, C 한 그룹, 또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그룹,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그룹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같은 그룹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놓고 보니까 2B 이꼴 A 플러스 C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걸 여기에 딱 대입하면은 2 니은 이꼴 기역 플러스 C의 공식이 성립하더라. 자, 요때 ABC의 순서는 어떤 거냐? 원자량 순서입니다. 원자량.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원자량 순서입니다. 원자량. 즉, 이것들 무게. 쉽게 무게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무게 아닙니다.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순서대로 A가 제일 가볍고 B가 중간이고 C가 제일 무겁다 했을 때 요 공식이 성립하더라. 요 공식이 성립하더라. 자, 근데 이 공식이 모든 것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질에 적용이 된다? 물리적 성질에 적용이 된다. 물리적 성질. 야들은 어떻게 그룹이 지어졌다 그랬습니까? 반응을 비슷하게 하는 거. 반응을 비슷하게 하는 거. 성질이 비슷한 거. 어떤 성질? 반응하는 성질이니까 화학적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짓는 기준은 화학적 성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들은 산소하고 억수로 빨리 결합하네. 야들은 물에 엄청 잘 녹네. 뭐 이런 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들끼리 그룹핑을 지어놓고 보니까 같은 그룹 안에서 물리적 성질이 이런 규칙을 따라가더라. 물리적 성질이 이런 규칙을 따라가더라. 물리적 성질이.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질문. 물리적 성질이 뭐 어떤 겁니까?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원자량도 물리적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 중학교 때 물질 고유의 성질이라고 배웠던 것들. 밀도. 색깔.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성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성질입니다. 화학적 성질은 다른 물질과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물리적 성질은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질. 이 물리적 성질은 물질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로 분류합니다. 밀도가 같은 원소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모든 원소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걸 다 합쳐서 반응을, 설탕을 좋아하는 원소 ABC, 예를 드는 겁니다. ABC를 모아놓고 보니까 A가 몸무게가 제일 무겁고 원자량이 제일 크고 B가 두 번째고 C가 세 번째더라. 근데 그 원자량,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A 플러스 C는 2B가 되더라.
A와 C를 통해서 반 나누니까 가운데 있는 B의 무게가 되더라. B의 원자량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얘가 노란색이다. 얘가 블루, 푸른색이다. 그럼 B의 색깔은 뭐가 나올까요? 예, 초록색, 그린이 나옵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데베라이너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룹에 원소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베라이너가 구분한 그룹 안에 보통 이렇게 3개의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3개의 원소들. 그래서 그 3개의 원소들 중에 이런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게 하더라 해서 3개씩 모아놓으니까 이런 공통성이 나오더라 해서 데베라이너의 이 공식을 이용해서 데베라이너는 자기 이론을 뭐라고 했느냐? 새쌍 원소설 했습니다. 새쌍 원소설. 성질이 비싼 놈들이 3개씩 묶이더라. 화학적 성질이 비싼 놈들이 3개씩 묶이더라. 3개씩 묶어놓고 보니까 물리적 성질이 이런 형태를 띠더라. 자, 요게 새쌍 원소설입니다. 새쌍 원소설. 자. 그 다음 율렌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렌즈는 역시 데베라이너보다 후대 사람입니다. 데베라이너가 연구한 것을 보고 거기다가 또 살을 더 붙입니다. 이 양반은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옥타브설, 자기 이론에 옥타브설 하는 걸 갖다 붙였습니다. 옥타브설. 자, 옥타브가 뭡니까? 노래 같은 거 경연대 하면은 한 옥타브, 2옥타브 하죠. 그죠? 3단 고음 해가면서 막 올라가는 거. 자, 옥타브 보입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예. 옥타브는 8이라는 뜻입니다. 8. 라틴어로 OCTA. 옥타가 8입니다. 8. 옥타가 8입니다. 그래서 옥토퍼스, 문어. 다리가 8개라서 옥토퍼스입니다. 다리가 8개라서. 보입니까? 8개. 옥토퍼스.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 자, 그러면 영어로 8월은 뭘까요? 옥토벌. 낚였다. 8월이 왜 옥토버입니까? 어거스트. 옥토버. 꼬였지요? 옥토버는 몇 월입니까? 아, 재밌다. 옥토버 몇 월입니까? 10월. 네. 옥토버는 10월입니다. 10월. 야, 요거 제가 한 20년 넘게 동안 넘는 세월 동안 맨날 써먹는데 요거
매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0월인데 옥토버가 옛날에는 8월이었습니다. 8월에서 10월로 바뀝니다. 요건 뭐냐면 태음력, 요건 태양력. 옛날에는 서양도 전부 다 음력을 썼어요. 왜? 태양을 관찰 못하니까 눈이 아파서. 그래서 밤에 달 보고 날짜를 계산했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 개념으로 하면 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음력 8월입니다. 음력 8월. 음력 8월. 그런데 음력 8월, 8월 15일, 우리 추석 오면은 거의 10월 달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력으로 바뀌면서 옥토버가 10월로 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옥토버는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라틴어가 들어간 파라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 더 가십을 얘기해 주면은, 옥타비아누스, 들어봤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듣거나 뭐, 시저 얘기 들으면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옥타비아누스, 8월에 태어난 놈. 옥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옥타브스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뉴랜드는 그 당시 요거는 원소다라고 확인된 16종의 원소를 뭐로? 원자량 순서대로 줄을 세우니까 여덟 번째 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A, 제일 가벼운 놈, 그 당시 발견된 16 중에서 그 다음 놈을 1, 그 다음 놈을 기억, 그 다음 놈을 스몰 a, 그 다음 놈을 동글뱅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동글뱅이 기억, 6,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동글뱅이 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나오더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만에 B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니은이 나오고, B가 나오고, 동글뱅이 1이 나오고, 동글뱅이 니은이 나오고, 나가 나오고, 동글뱅이 나가 나오고. 그 다음 가면은 C가 나오고, 3이 나오고, D것이 나오고, C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게 2가 되겠네요. 이건 3이 나오고, 이건 D것이 나오고, 이거 다가 나오고, 이거 동글뱅이 다가 나오고. 자, 요렇게 16종의 원소를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요것들이 뭐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들끼리 묶이더라 하는 겁니다. 요것들이. 즉, 뮬렌즈의 세쌍원소설에 해당되는 놈들이 무슨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줄을 세우니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갖고 8번째 가니까 B가 나오고 또 8번째 가니까 C가 나오더라. 아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 원자량 순서대로 줄을 세우니까 어떻게 된다? 8을 주기로 반복해서 나오더라. 8을 주기로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걸 주 길게 썼다가 이 뒤에 있는 걸 쭉 잘라서 밑에 갖다 놓고 그 뒤에 걸 쭉 잘라서 또 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표가 만들어지지요. 표가.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은 몸무게 순으로 자, 한 줄로 줄 서 하고 줄 쫙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보니까
1번 하고 난 다음에 9번이 성질이 비슷해. 그럼 9번이는 1번 앞에 와. 10번이는 2번 앞에 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번부터 8번까지, 9번부터 16번까지 줄을 쫙 세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게 옥타브선입니다. 요게 바로 옥타브선입니다. 그러면 뉴렌즈는 데베라이너의 세상원소설, 세상원소설에서 뭐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요 그룹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지요. 성질이 비슷하네. 야들 원대량으로 줄을 쫙 한 줄 세워놓고 보니까 8을 주기로 반복하네. 그럼 잘라서 포테까지 만들어 보자. 요게 뉴렌즈입니다. 즉 데베라이너의 성질을 데베라이너의 이론에 자기 생각, 관찰, 정리한 거를 하나 더 덧붙여서 옥타브설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길포의 아버지 멘델 레예프.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의견을 합쳤어요. 어떤 사람 의견? 누구 합쳤을까요? 앞에 두 사람. 누구? 뉴렌즈, 데베라인. 뉴렌즈하고 데베라인을 섞었어요. 두 개를 합쳤어요. 합쳐갖고 표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뉴렌즈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표를 그려줬는데, 표를 제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주교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미발견 원소. 아따, 글자 못 쓴다. 예측. 미발견 원소 예측.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원소들을 전부 다 발견한 게 아니죠. 아주 소수만, 절반도 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20세기 들어왔고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만 해도 발견된 원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5, 60종.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뉴렌즈와 데베라이너를 모아가지고, 자, A, B, C, 1, 2, 3, 기역, 니은, 디귿, 스몰 a, b, c, 동그라미 1, 2, 3, 다 안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그룹이 뭐가 됩니까? 데베라이너의 세상원소설에 해당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지요. 그지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다 발견됐으면은 뉴렌즈의 옥타브스라고 데베라이너의 세상원소설하고 합치기가 쉬웠을 텐데 사실 합치지는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미발견 원소 때문에. 즉 인말기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량 순서라면 누가? B가 여기로 오겠지요. 그지요? 이해됩니까? 자, 네. 지금 B가, 니은이 발견이 안 됐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원자량 순서 줄 세우면은 요 B가 1로 이동을 하겠지요. 표를 만들면은.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그지요? 이거 빨간색 네. 보입니까? 진하게 써볼까? 아이고요. 아이고, 내 배 같다. B. 자, 그러면은
2B 이꼴 기억 플러스 디귿. 요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야가 들어가고 돼야 되는데, 이 영어 땡기었으니까, 이거 성립이 안 되지요. 그지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표를 만들 생각을 안 했는데, 맨델레이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 B를 끼어가고 연관 안 시키고, 옆으로 가갖고, 2B 이꼴 A 플러스 C. 이거 성립되네? 이거는 되네? 요걸 관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괄호를 쳐버립니다. B를 여기로 당기는 게 아니라, 요 안에 B 대신에 요 안에 밀도 얼마, 원자량 얼마, 색깔은 어떤 색, 요런 성질을 가진 원소가 존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못 찾고 있지만,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B가 이쪽에 오는 게 아니라 기억과 디귿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니은 이런 놈이 우주에, 지구에 존재할 것이다. 걔의 성질은 요거 두 개의 세상 원소들의 공식을 이용해갖고 밀도는 얼마고, 원자량은 얼마고, 색깔은 얼마, 어떤 색을 띌 것이고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런 원소가 있다 해가지고 미발견 원소를 예측합니다. 미발견 원소를.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를 딱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괄호가 나오겠지요. 이해됩니까? 네. 네. 기억, 니은, 디귿은 미발견. 자, 이러니까 원소 발견은 몇 종 안 됐지만 데베라인의 세상 원소들을 이용해서 요런 원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중간에 구멍을 내놓고 미발견 원소들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표를 딱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에 빵꾸는 나 있지만 두 군데가 차이 납니다. 두 군데. 딱 두 군데만 차이 납니다. 이 두 군데 차이 나는 이유가 맨델레이프도 야들을 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썼느냐.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기율표는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냐. 원자 번호순입니다. 원자 번호. 이 샵이 번호라는 거 알지요? 원자 번호순으로 세웁니다. 대부분의 원소들이 원자 번호가 크면은 원자량도 큽니다. 근데 그게 안 맞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펼쳐놓고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거 숙제로 줄 겁니다. 그거 두 군데 빼놓고는 이론적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줄 세운 과학적 성질을 갖고 줄 세운 현대 주기율표하고 똑같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발견 원소를 예측해서 현대 주기율표하고 거의 흡사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어떻게? 실험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분류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맨델레예프를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서 이제
모즐리 봅시다. 자, 모즐리. 이거 소설 주인공 아닙니다. 정글북에 나온 모글리 아닙니다. 베이언 이세스티 하는 거 고막은 오던 모글리 아닙니다. 모즐리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래된 선배들, 뭐 여러분 엄마뻘도 있고 뭐 이모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들 수업할 때 주간 시간 냈더만도 모글리하고 선아들이 있어가지고 쌤이 깜짝 놀랐고 그 다음부터 수업할 때는 꼭 이 멘트를 날립니다. 모글리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멘델레예프의 단점을 수정했습니다. 단점이 뭐였습니까? 원자 번호로 줄을 세웠습니다. 원자 번호순. 멘델레예프까지는 원자량 순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두 군데 오차가 난다 그랬죠.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순으로 줄을 세워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또 하나는 미발견 원소를 찾아내서 메꿉니다. 메꿈할 때 이게 맞나? 네. 뭐, 나 국어쌤 아니니까. 자, 어떻게 찾았느냐? 엑스레이 알지요? 퀴리 부인. 야, 이거. 엑스레이를 이용한 X선 회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 빛의 성질에서 회절이라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방사선인 X선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X선 회절법.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원소에 딱 쏘면은, X선을 원소에 딱 쏘면은, 이 원소가 갖고 있는 핵에 X선이 맞고, 튕겨 나가는 빛의 방향이 원소마다 다 다릅니다. 원소마다 다 다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개개의 원소라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X선을 빵 쏘면은, 여러분들을 딱 맞고, 튕겨 나가는, 반사돼 나가는, 꺾여 나가는 X선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갖고 분리는 안 돼 있는데 A 원소하고 B 원소하고 둘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걸 떼내야지 이게 A고 이게 B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기술로는 분리가 안 돼. 안 떼어져. 몰라. 근데 여기에 X선을 딱 쓰니까 이 안에 A가 있고 이 안에 B가 들어있구나. 화학결합을 한 상태에 즉 분자 상태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괄호의 미발기 원소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선 회절법을 이용해서 미발기 원소를 확인해서 빵꾸를 다 메꿉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주기율표하고 똑같은 주기율표가 실험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왜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과정을 수업에 넣고 강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과학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선배들이 찾아낸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공통성을 끄집어내고 규칙성을 찾아보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고 이건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모든 데도 다 적용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 분류하는 것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탐구 방법 이것들이 온데 다 퍼져가지고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과학자가 붙는 게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방금 우리가 수업한 이런 분들이 연구해온 그 과정들을 연역법과 귀납법을 거쳐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단원이라서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자, 이로써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쯤에 다음 시간에 할 두 번째 실험의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쯤에 찾아서 미리 예습하실 분들은 예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